44비치 팟캐스트는 클라우드 프로그래밍 IT 소식을 다루는 개발자들의 방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44비치 팟캐스트 179화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너구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말을 주로 하는 아웃사이더입니다. 네, 저는 오랜만에 참여한 서비큐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왜 이렇게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네. 뭐 딱히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바빴고요. 좀 그리고 오늘 구름 커밋 이야기 하실 거죠? 네. 네네. 네, 근데 가서도 똑같은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왜 오랜만이냐고요? 왜 안 나오시냐고. 여기에? 네네. 거기 갔는데 44비치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시는 분이 있는 것도 신기한데 네. 거기서 그래도 제가 안 나오는 걸 알고 계신 분도 너무 신기해서 네, 그래서 이거 끝나면 한번 특집으로 할 것 같다고 했는데도 좀 늦어지긴 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좀 늦긴 했는데. 거기 청중도 약간 고인물만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는데. 그 얘기 좀 이따 해보고. 네. 서비큐라님 오랜만에 나오셔서 같이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단신 몇 가지 이야기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도커. 도커가 재작년부터죠. 계속 우리한테 똥을 던진다는 느낌이 한 번씩 드는데 이번에 또 어떤 똥인가요? 저는 예전 똥은 마침 소비코남에 오셨는데 소비코남이 그 역사를 정리해 준 적이 있었죠. 그렇죠. 도커의 유료화 시도, 무리한 유료화 시도 몇 화인지는 제가 기억 안 나는데 이럴 때 딱 몇 화라고 얘기해야 좋은데 그러네. 한번 찾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저도 이 메일은 못 받았는데 제가 따로 쓰고 있진 않아서 도커가 그러니까 OIG 기능 팀으로 묶어서 하는 그 기능을 원래 무료로 쓸 수 있었나 봐요. 저는 그렇게 쓰는 건 없어서 맞아요. 누구나 만들고 누구나 쓸 수 있는 프리 플랜에서. 네, 며칠 전에 갑자기 사용자한테 메일 보내고 앞으로 더 이상 만들 수 없고, 한 달 되라고 아까 누가 그런 것 같은데 여기서는 한 달 뒤라고 그러네. 한 달 뒤부터 무료 쓰는 게 아예 불가능해지고 이제 돈 내야 된다 1년에 $420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들 지금 깜짝. 이게 개인한테 그 무료 저장소 하나 주잖아요. 네. 무료 프라이빗 저장소를 주는데 그거랑 좀 다른 건가요? 팀으로 같이 쓴 팀 OIG라고 한 거 보니까 팀으로 같이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일단 오픈소스로 하시는 분들 중에 팀을 만들고 그 밑에 이렇게 이미지를 추가로 만들어서 도커로 이렇게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한 달 지나면 못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삭제를 다 해버린대요. 그러니까 뭔가 기존에 그렇게 돌고 있던 것들이 문제도 많이 생길 것 같고 그러니까 보고 저도 너무 깜짝 놀라서 그러니까 아직도 약간 그래도 애정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막 무조건적인 비난보다는 이렇게 읽어봤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좀 이해가 안 되긴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근데 돈 잘 번다면서요. 그렇죠. 데스크탑 유료화 해가지고 엄청 돈 벌었다고 들었는데 더 땡겨야 되나? 그런 게 있지 않나. 이거 글 올린 사람이 알렉스 앨리스군요. 그 사람은 누구예요? 이 사람이 오픈파스 만든 사람. 네. 사람도 엄청 그 컨테이너 쪽에서 엄청 이것저것 막 하고 약간 네 그런 거에 관심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 사람은 오픈파스나 프로젝트 있거든요. 네. 트위터에 딱 쓰잖아요. 한두 시간 있는데 와서 좋아요 딱 찍고 와. 약간 이렇게 뭐 질문도 물어보고 경험도 그 단어가 포함되어 있으면 좀 그런 것 같아요. 자기 거 이렇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거 매일 검색해보니 약간 그런 느낌의 약간 느낌. 그리고 그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분 글 중에 또 공감됐던 게 그 블로그 쓰잖아요, 그분이. 네, 그런 맞는 것 같은데 그분도 도커에 대해서 애정이 되게 많으신 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도커 캡틴도 하고 있고 인플루언서 활동 그리고 그 도커콘에서 발표도 하고 그래서 본인도 되게 도커에 대해서 그런 게 있는데 이렇게 메일만 오고 그리고 도커 CTO 분도 뭔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약간 퍼스널리 해가지고 지금 CTO? 네. 그래서 뭔가 좀 아는데 약간 이런 식의 막 얘기도 막 하고 네. 되게 안타까워하는 글과 그 짜증과 화가 같이 섞여 있는 이거 약간 도커 코리아 커뮤니티 운영할 때 김현장의 그 서류를 봤을 때 그 기분 같은 건가요? 내용 증명. 내용 증명 봤을 때 공감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이러나. 네. 그러면
이제 실제 개발자들의 입장에서 대안은 뭐죠? 대안이 사실 깃허브밖에 없지 않나요? 요즘 뭐 따로 근데 그거 써보신 분 있어요? AWS에서도 퍼블릭이 네, 있긴 있어요. 있던데 네. 그거는 혹시 어떤지 아세요? 저는 좀 써봤긴 했어요. 뭐 올리거나 이래본 적은 없어요. 아 업로드. 네, 뭐 미러링 되고 뭐 이런 거 몇 개. 근데 그 미러링도 사실 저쪽에 있는 미러링이긴 한데 네, 그렇게 했지만 근데 저 궁금한 게 미러링 했을 때 네. AWS는 무제한으로 되나요? 그러니까 도커허브는 그 제한이 있잖아요. 일단 다운로드 제한 리밋 다운로드 같은 거 리밋이 있고 말씀이시죠? 그리고 GitHub도 리밋이 있긴 하던데요. 그게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잘 모르겠어요. AWS는 일단 퍼블릭 이미지들이 네네네. 리밋이 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약간 뭐죠? 저도 그렇게 많이 써보진 않은데 AWS 퍼블릭 이미지는 도커나 깃허브는 그 이미지가 올라간 게 특정 계정이라는 느낌이 강력히 있잖아요. 근데 AWS는 저는 그런 느낌을 별로 못 받은 그쵸. 거 그냥 퍼블릭 ECR에 뭐 노드, 파이썬, 고랭 이랬던 거 저 주소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래서 개인이 그렇게 올리고 운영할 수 있는지까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네. 그럼 만약에 퍼블릭 저장소가 없다고 네. 가정을 하면 개인이 이미지를 배포하고 서버에 이렇게 서 다운 풀 받고 이런 방법이 있나요? 지금 개인은 있죠. 개인은 개인 없으면 네, 만약에 퍼블릭 저장소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네 띄워야죠. 약간 좀 띄워야 애매한 된다. 것 같아요. 뭔가 띄워야 도커 하버 허브만큼의 옛날에 하버 뭐 이런 거. 하버나 도커 레지스트리도 오픈 소스 걸요? 그렇긴 네. 하죠. 네. 레지스트리를 띄운다. 근데 진짜 이것 때문에 도커가 이렇게 사실 인기가 있었던 거였을 텐데 도커 그쵸. 허브 없었으면은 누가 이거를 개인적으로 띄워가지고 했겠어요. 그쵸. 네. 근데 만약 도커허브가 없으면 원래 그 앞에 주소 안 쓸 수 있는 게 유일한 게 도커허브잖아요. 맞아요. 나머지는 다 이만큼 써야 되는데 그 노드 14 이러면 더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다 없어진다는 얘기인데 맞아요. 무슨 생각인지 참. 근데 이게 뭔가 좀 짜증이 나지만 대안이 없는 것도 좀 애매하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뭔가 되게 적절한 대안이 없는. 네. 그러게요. 그렇게 보면 진짜 깃허브로 다 몰려갈 수밖에 없는. 근데 깃허브도 그거 제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리밋이. 풀? 네네네. 아. 풀 리밋. 근데 막 도커만큼 빡빡하진 않고. 그쵸. 네. 근데 깃허브는 사실 원래 뭐 모르겠네요. 근데 깃허브는 뭐 npm 뭐 이런 것도 깃허브에 많고 뭐 사실 고랭 같은 건 원래 그냥 소스 막 땡겨가잖아. 원래도. 깃허브에서 그래서 사실 뭐 네. 딱히 이거 한다고 CDN에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네, 타격이 있을까 싶긴 하네요. 도커의 배신 같은 느낌? 한 3년 내내 지금 도커한테 배신당하는 느낌을 계속 받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 진짜 이게 뭐 예를 들어 뭐 노드, 파이썬, 고랭 이런 거 다 날아가는 건가요, 이미지? 그게 무료 오프 OIG인가? 그러게요. 약간 뭐 이렇게 슬래시 하나 붙었던 것 같은데. 네, 느낌이. 슬래시. 네. 그거는 아닌가? 그거 잘 모르겠네요. 그건 누가 올리지? 어렵네요. 돈 잘 번다면서. 돈 잘 벌지만 더 잘 벌고 싶다. 그런 걸까요? 네. 아무튼 좀 충격적인 소식이라서 가져와봤고요. 네. 약간 비슷한 얘기인데 뭐 충격적인 소식은 아니고 구글에서 운영하는 쿠버네티스 관련 레지스트리 주소가 바뀌는 네. 것도 맞아요. 있잖아요. 네. 그것도 저 글 봤는데 뭐 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건 조치 취해야 돼. 아, 그래요? 근데 조치 안 해도 리다이렉트 되고요. 근데 없어져. 이름이 뭐였다? 원래 그게 원래 GCR ecr.k8s.io였나? 네, 그게 아마 구글 주소일 건데 맞아요. 그거 안 쓰고 그냥 k8s.io인가 레지스트리.k8s 걸로 넘어간다고 하는데 이미 어저께인가 리다이렉트 이미 되지 않았어요? 리다이렉트 됐죠. 다음 주 네. 됐죠. 그럼 다음 주부터 도커 이제 풀 하면은 알아서 리다이렉트해서 받아주는 거예요? 그쵸. 리다이렉트 저 공지 받는데 리다이렉트 해준다고 한 것 같은데 리다이렉트를 언제까지 해준다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갑자기 문제가 생기진 않는데 지금 둘 다 운영되고 있고 얘는 못 올리게 할 거고 예전 거는 앞으로는 얘로 갈 거고 저번에 공지는 이렇게만 나왔는데 네. 며칠 전에 갑자기 리다이렉트 하겠다 아, 이렇게 그 추가 공지로 나온 예, 거구나. 올라와서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뭐 제가 쿠버 클러스터 직접 운영하진 않아서 저희 동료분 하는 거 보니까 뭐 어떤 이미지, 이미지는 아직 안 올랐네 이쪽에 막 이렇게 약간 미러링을 이렇게 해놓고 하는 게 아닌 거 봐요. 수기로 관리하나? 그래서 약간 네. 지금 다들 돈 때문인지 뭐 운영하는 비용 때문인지 이런 정리 수순을 또 거치는 것 같네요. 근데 이거는 약간 원래는 구글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거기를 그냥 쓰던 게 남아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사실 구글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죠. 해야지 하다가 그냥 이번에 하는 게 아닐까. 맞아요. 사실 도메인만 그거 같은 거일 수도 있죠. IP는 똑같은데 알아보고. 그거 똑같다. 이렇게 해본 거 보면 그렇진 않은 것 같지만. 네. 그리고 이거는 약간 한국 안에서만 이슈가 됐던 거긴 한데 이글루스 혹시 근데 기억나시나요? 보니까 진짜 되게 슬픈 소식이 많았네요 최근에. 네. 그렇네요. 이글루스가 종료한다고 합니다. 오늘 슬픈 날인가? 이글루스도 약간 그 웹 2.0 처음 나올 때 같이 나왔었던 거 맞나요? 한참. 그거보단 좀 늦었던 것 같긴 한데요. 그게 그렇지는 않죠. 엄청 오래된 거 아니에요? 웹 2.0 웹 2.0은 거의 20년 됐는데, 그렇죠. 웹 2.0보다 더 오래됐을 것 같은데. 그렇진 않지 않을까요? 이글루스 약간 블로그 초기 완전 초기는 아니고 올블로그 이런 거랑 같이 있었던 T 스토리랑 누가 먼저예요? T 스토리보다는 먼저 있었던 것 같아 이글루스. 이글루스가 근데 올블로그 그런 거 블로그가 유행할 때가 네. 2000년대 후반이잖아요. 웹 2.0은 2000년 초반인데. 웹 2.0이 뭔지도 이글루스가 네. 2003년 설립됐대요. 거의 웹 2.0 때구나. 비슷하네. 와, 엄청 오래됐네요. 그렇네요. 20년 됐네요. 2003년이면. 그러네요. 네. 20년 됐네. 20년 기념으로. 기념으로. 최근에 이글루스 블로그 들어가 본 적 있어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링크에 걸리면 가끔 보이긴 했는데 네. 그런 것조차도 거의 없어지고 있긴 해서 거의 저도 들어가면 항상 그 애자일 이야기 맞아요. 그 맞다. 김창준님 그거 블로그가 이글루스에 있으니까 그럼 그거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어떻게 하시려나? 김창준님이 그걸로 글 하나 쓰셨는데. 그래요? 닫겠다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애자 이야기도 끄시구나 이런 얘기. 이글루스가 곧 없어진단다. 에제아 이야기도 이쯤에서 막을 내리는 걸로 하련다. 정말요? 여기셔가지고 거기 너무 농담으로 중요하다. 하신 건지. 원래 글 안 쓰셨었나요 최근에? 최근에 근데 막 원래 그 자주 쓰진 않으시는. 약간 힘들었는데 울고 싶은데 약간 뺨 때리는 거 그런가? 요즘은 약간 페북을 많이 하셨던 것 같긴 하고 맞아요. 긴 글을 쓰셔도 근데 이글루스에 그 정리되어 있는 글들이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아서 두고두고 재활용하는 편이었거든요. 물론 뭐 그 함께 자라기 책을 또 보면은 많이 가 있긴 한데 거기 없는 이야기들도 있어서 좀 아쉽네요. 근데 이글루스는 어떤 회사가 운영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생각보다 그 많이 옮겼네요. 회사를 네, 처음에 그 온네트가 개설을 했다라고 하고 네. SK 커뮤니케이션즈에서 운영을 하다가 재분사를 거쳐서 줌 인터넷이 운영을 하고 있대요 지금. 지금 네. 줌. 줌. 근데 이글루스 같은 좀 오래된 블로그 플랫폼이 지금 와서 살아남으려면 무슨 짓을 해야 될까요? 제 생각에는 문 닫는 거 말고. DB를 그대로 해서 저기 광고를. 아니 그 뭐죠? 그 지킬 같은 거 요즘에 뜨는 거. 스태틱 사이트. 헤들리스 CMS. 그냥 아카이빙 해놓고. 개츠비 같은 걸로 만들고 CDN으로 서빙하면 음, 비용 싸게. 싸니까 그 정도면 유지할 수 있, 오히려 광고비는 뽑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새로운 거 말고 그냥 아카이빙으로 네. 스냅샷 찍어서 네. 남겨둔다는 거잖아요. 아예 그래도 닫는 거보다는 되긴 하죠. URL도 굳이 뭐 갖다 어디 쓸 거 아니면 그런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비용이 적게 들어가니까. 스태틱으로만 제공해줘도. 저도 사실 제 블로그 예전에 만든 거 레일즈로 만든 거 아직도 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손을 못 대고 레일즈 2번 다시 못 하겠어. 떠 있긴 한데 그거 손 못 대시는 게 어느 서버인지 몰라서 접근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도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었는데. 지금 어떤 계정에 붙어 있는지 모르고 그런 거 저도 AWS인가 어딘가 기억은 안 나는데 근데 그거를 하려다가 그걸 포기하고 워드프레스로 했거든요. 근데 워드프레스도 지금 손을 못 대요. 그래서 생각난 게 그냥 이거 둘 다 스태틱으로 스태틱으로 하는 게 더 낫겠다. 깃허브의 깃허브도 MD 파일. 요즘에는 그 개츠비로 해서 그냥
클라우드플레이로 올리는 게 훨씬 더 나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안 들리나요? 네, 시피님 마이크가 좀 작다고. 아 그래요? 아 그래서 아까 네. 아까 얘기하신 건가? 네. 네. 좀 아, 작다고 그러셨어. 늦게 와가지고. 급히 아무튼 저는 세팅하느라고.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게요. 아싸님도 나중에 블로그 도메인 서버비 많이 나가면 스태틱으로 전환하고 저도 뭐 그래도 그러게. 되긴 하죠. 사실 테터툴즈 이런 거 돌리면 아무래도 서버 좀 이미 나가잖아요. 유지 보수 안 되는 블로그를 스스로 고쳐가면서 운영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지금? 조금 그렇고 있죠. 그분들이 바쁘셔서 이제 더 이상 안 해주기 때문에. 테터툴즈 커미트 아니에요 이제? 저 그렇게는 안 하고 PHP를 몰라서 제가 그때가 진짜 웃겼던 게 그 뭐지? 플래시 이제 사용 안 한다고 했을 때 네네. 그 파일 업로드가 플래시로 돼 있으셔가지고 맞아, 큰일 맞아. 났다고 맞아, 맞아. 하신 거는 봤었어요. 텍스큐브 잘 만들었더라고요. 폴백으로 AJAX 돼 있더라고요. 대신 멀티 셀렉트가 안 돼요. 옛날에는 이렇게 그 플래시에 그걸로 여러 이미지를 한 네. 번에 업로드가 되는데 이제 하나씩 가서 진짜 잘 만들었다. 네. 저도 그냥 이글루스 종료 수집에 뉴스를 봤을 때 저는 뭐 이글루스 쓰진 않으니까 이 또 역사 서비스 하나 가는구나. 그러게요. 그러고 일단 갔는데 갑자기 저도 김창준님 글 보고 뭐야 에자일 이야기가 거기 있어? 했다가 또 딴 분들이 이터너티님 그 조용원님 객체지향의 오해와 그것도 이걸로 그것도 이글루스 있거든. 요즘은 블로그는 안 쓰시지만 옛날에 좋은 걸 되게 많이 쓰셨거든요. 그것도 거기 있네. 막 이런 하니까 이거는. 그 정도면 백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전엔 그런 것도 많았잖아요. 근데 이런 거 남이 백업해도 되나요? 남이 백업해서 나만 보는 건 상관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남은 그걸 거 가지고 서비스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게 어쨌든 분명 좀 찾아봤을 것 같은데 약간 인수나 이런 부분을 근데 결국 그게 안 돼서 이렇게 접는 것 같아서 이게 찾아보는 게 더 일이지 않았어.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만큼 이게 찾아보지도 않았을 가치가 없나 그 어떤 이렇게 트래픽은 꽤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글루스 저도 가끔 들어가 봤을 때 진짜 오랜만에 광고가 그렇게 많이 안 붙어 있는 느낌이었어요. 아싸님 블로그보다 광고 더 안 붙어 있는 느낌. 잠깐만 이거 약간 돌려서 지금 갑자기 이렇게 아싸님 블로그 또 오랜만에 가보면 그 어디 넘어갈 때 광고 여전히 뜨던데요. 그거 저번에 제가 그 얘기 듣고 껐거든요. 네. 자동으로 다시 켜졌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긴 하는데. 그래서 이글루스가 돈을 못 번 거 아닐까. 맞네 그 넘어갈 때 광고만 켰어도 그죠. 근데 이제 약간 이글루스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뭐지 최근에 저 뭐 이렇게 따로 준비하는 것 때문에 옛날 자료 좀 찾아보느라고 웹 아카이브로 엄청 들어가거든요. 웹 아카이브 장난 아닌 것 같아요. 왜요? 이거 진짜 인류의 그러니까 아마 이글루스 그것도 웹 아카이브 가면 다 거의 다 남아 있을 거거든요. 네. 동적 그- 페이지만 아니면 그거가 보관돼 있다는 게 정말 이건 진짜 엄청난 자산, 엄청난 그거다. 저희 이거 얘기한 적 있었나요 웹 아카이브? 얘기한 적 없었나? 어떤 따로- 얘기야? 그냥 저도 너무 신기해가지고 얘는 대체 뭐 하는 회사며 그러니까. 약간 미국 자본 들어가는 정부 뭐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은데. 연구재단 뭐 이런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럴 네, 것 그렇긴 같아요. 하네. 왜냐면 돈 대주는 위키피디아 같은 느낌 아닐까요? 위키피디아랑 다른 걸로 알아요. 위키피디아는 진짜 완전 비영리라 돈 달라고 하잖아요. 웹 아카이브는 돈 더 많이 들어갈 텐데 그런 이야기 안 하는 거 보면 그렇죠. 왠지 미국 정부나 뭐지? 이런 데서 돈 넣어주는 거 아닐까? 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혹시 아는 거 있으세요? 그러니까 없어가지고 저 최근에 자료 찾느라고 가는데 네. 25달러 기부하라고 배너가 뜨더라고요. 그 아카이브 알지 거기요? 기부할 뻔했어요. 이거 너무 유명하다. 진짜 너무 유명하죠. 근데 저는 약간 웹 아카이브에서만 그러니까 웹 아카이브를 보려면 제가 뭐 제대로 잘 못 써서 그런지 몰라도 URL을 알아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 안에서 검색을 못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웹 아카이브 가서 에자일 이야기에서 무슨 키워드 검색. 나는 이런 게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예. 거기에 이런 글이 있었는데. 근데 이게 만약에 한 5년 지나면 안 나올 거거든요. 약간 구글 느낌에 현재 사이트가 없으면 랭킹이 계속 내려가서 안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잘. 예. 아마 몇 년 동안 나오겠지만 점점 내려가서 그래서 그런 서비스 만들어 볼까? 좋은데요. 근데 진짜 웹 아카이브야말로 돈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오픈 AI 같은 서비스인데 어떻게 보면 제 느낌에는 이글루스도 진짜 다 남아 있을 것 같긴 하네요. 굳이 안 해도. 웬만한 거 아주 진짜 많이 안 알려진 거 아니면 웬만한 거는 다 있고. 근데 이제 중간중간 이가 빠지거나 이럴 수도 있긴 저도 하죠. 그래서 그게 궁금하긴 저도 했어요. 그게 어떻게 알고리즘이 크롤링을 하는 건지. 그렇죠.
보면 그 히스토리도 다 볼 수 있잖아요. 이 페이지를 언제 크롤링 그쵸, 했는지. 그쵸. 근데 그게 뭐 언제는 좀 이렇게 몰려 있고 어느 기간은 또 맞아요. 이가 빠져 있고. 맞아요. 내가 가서 좀 해야 되나? 살아있을 때? 사실 그 외에 아카이 남겨놓은 게 아까 얘기하신 CDN으로 남겨놓는 거와 비슷할 수 있죠. 사실상 그거죠. 그러니까 CDN 한 걸 캐시를 계속 담아두는 거니까. 그러네요. 그리고 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백업하면 남이 백업해도 되나요? 할 때 혼자 보는 건 괜찮죠 했잖아요. 웹 아카이브는 저작권이 상관없나? 이거는 어떻게 이런 거는 어떻게 되는 거지? 퍼블릭 정보였으니까 괜찮나? 저작권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공익이나 네, 뭔가. 공익을 써서 괜찮나 싶기도. 공익은 아니고 뭐였지? 아무튼 KBS 뉴스 같은 데서 불법으로 퍼가도 되는 이유가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 모 네티즌이 뭐 이런 거. 공익을 위해서도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익을 추구하지 않으니까 인터넷 아카이브 같은 경우는 또 저 광고도 안 달려. 괜찮을 것 같고. 참. 네. 나균님이 호스팅비 아끼려고 ROR 랩스 아카이브에 올리신 적 있지 않냐고 그러시네요. 아, 그렇죠. 이거 무슨 이야기예요? 그런 적이 있나? 그러니까 저기 ROR랩 예전에 할 때 네. ROR랩은 그때는 제가 한참 젊을 때라 그런지 뭔가 강의 같은 거 가끔 발표했잖아요. 발표하면 제가 카메라로 다 찍어서 그거를 저기 팟캐스트로 올렸었죠. 그때 레일즈 캐스트 느낌으로 계속 올리고 있었는데 사실 그때 용량이 막 500메가, 700메가 하잖아요. 영상 하나에. 그때 그럼 어디다 올리셨어요, 그걸? 그래서 웹 아카이브에 올렸죠. 웹 아카이브가 내가 올리고 싶은 걸 올릴 수도 있어요? 있어요. 파일 업로드 기능 같은 사람들이 게 몰라서 있어요? 근데 파일 업로드 기능이 있어. 내가 직접 해서 지금도 웹 아카이브 ROR랩 그 영상 아직도 있을 거야. 그리고 ROR랩에 하면 그 URL이 따지거든요. 그럼 그거 이제 RSS 주소에만 적으면 되니까. 그래서 저도 그때 보면서 느꼈던 게 왜 애들은 이걸 공짜로 해주지? 트래픽도 진짜 많이 나갈 텐데 하면서 열심히 썼었죠. 제가 왜 되게 신기했냐면 막 그런 거 있었거든요. 어디 커뮤니티 보면 이미지 업로드를 하면은 뭔가 다른 데서는 안 보이게 뭔가 이렇게 트래픽 이슈가 많으니까 그래서 막 그런 팁 같은 거에 뭐 어디다 이미지 올리면 뭐 무료로 쓸 수 있는 링크가 생긴다. 근데 보면 이거 웹 아카이브 쓰면 그게 되는 거네요. 네, 근데 네. 지금 없나? 아무튼 그게 그러니까 있었어요. 속도가 빠르진 않을 텐데. 네. 속도가 느리지는 않았어요 그때. 그거 했을 때도. 그럼 이걸 여기 지금 들으시는 분들 이글리스에서 내가 이 글을 못 보는 게 너무 아쉽다 하신 분은 웹 아카이브로 다 달려가서 빨리 그거를. 근데 이제 웹 아카이브에는 대신 약간 진짜 도서관처럼 책 있고 동영상, 오디오, 소프트웨어, 이미지 이렇게 구분이 있어요. 크게는 사이트 말고도. 그래서 동영상이나 이런 건 직접 올릴 수 있는데 웹사이트를 올릴 수 있는 건 없어서 URL 치면 걔가 스크랩 해주나요? 저는 웹 아카이브에서 예전에 회사에서 썼던 블로그 글인데 웹 아카이브에 남아 있어서 들어갔거든요. 글은 있어. 근데 이미지가 다 사라졌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크롤링하면서 이미지까지는 크롤링을 안 하고 그것도 그냥 뭔가 주소로만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고 막 그런 것 정확한 같아요. 메커니즘. 근데 저도 네. 얼마 전에 그 여기도 몇 번 나왔던 법사님이 지대 넘약이 팟캐스트가 없었다고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진짜 없어진 거예요. 오. 그 애플 팟캐스트에. 네. 그래서 이게 무슨 이슈가 있었나? 왜 다 내렸지? 근데 다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와. 그래서 그걸 막 찾아다녔는데 네. 단편 몇 개 편은 있어요. 뭐 내 블로그나 여기저기 있는데 전체가 없는 걸 찾아봤는데 웹 아카이브 가니까 그게 200 몇 개가 앞에 10개가 없어요. 근데 나머지는 다 올라와 있어요. 와. 그걸 누가 다 올렸더라고요. 누가 올리고 위키처럼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팟캐스트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인터넷 사이트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엄청나게 올려는 약간 그러네요. 이거 인류의 자산이다라는 생각을 뒤에 CSI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와, 크리스님이 무서운데? 웹 아카이브는 크롬 익스텐션이 있어가지고 페이지 방문 시마다 해당 페이지를 아카이브하도록 트리거하는 익스텐션의 기능이 있대요. 오. 그러니까 뭔가 의도적으로 할 수가 있나 보네요. 그런 걸 쓰는 사람들이 저기다 아카이브를 해놔서 그 기록이 있나 보네요. 왜냐 크롤러가 돌아다닐 것 같진 않아요. 웹 아카이브는. 그리고 그 웹 아카이브 업로드하는 게 지금도 있긴 한데 대신 그게 있었어요. 저작권 풀어줘야 돼. 근데 ROR랩 어차피 저작권 없으니까. 근데 본인이 안 올릴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건 이제 그런 거 책임지고 하는 거고 우선 그래? 기본적으로는 내가 쓰고 싶으면 저작권 없고 그냥 남이 갖다 써도 된다. 크리에이트 커먼즈 이걸로 해서 하면 사실 공짜로 쓰는. 여기 위에 세이브 페이지 나우가 있네요. 네, 여기 위에 배너를 여니까 그럼 여기다 주소를 넣으면 그게 열심히 되는 것 같아요. 누르시죠. 그러니까요. 열심히 내가 이거 누가 스크립트 짜서 이제 다 하나씩 돌면서 다다다다 네. 찍으면
많이들 네. 네, 미래에도 아카이빙 다 해주시면 소중한 글을 그러니까요. 제가 1년에 한두 번씩은 가는 그런 글들이 있거든요. 약간 이렇게 뭐 없어지면 안 되는 글. 그죠, 약간 그죠. 그거 뭐죠? 뭐 이렇게 학습하기 위해서 네. 난이도와 이걸 조절하는 뭐 그런 글 쓰신 거 있거든요. 네. 뭐 그런 거랑 가끔 인용으로 잠깐 나오는 글 그쵸, 소중한 글. 맞아 맞아. 네. 신기하다. 제 블로그도 거의 완벽하게 보존돼 있어요. 그래요? 야. 이제 인기 블로그라. 더 이상 사라지게 할 수 없네. 없앨 수 없네. 이제 잊혀질 권리가 없어졌습니다. 이미지도 들어있어요. 영원히 거의 똑같이 떠요. 근데 이미지가 이미 그 살아 있어서 그런가? 충성님 이미지 아닐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여기서 가져간 이미지가 아니고 그럴 수도 그럴 수도 있어요. 있겠네. 충성님 블로그가 살아 있으니까 근데 웬만한 건 이미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약간 요즘 그 옛날 거 보느라고 2006년대, 7년대 아작시안닷컴이라는 옛날 알아요. 예, 있었거든요. 그때 많이 밑점 시절에 당했잖아요. 한창 예. 갔었던 좀 아작시안. 제가 요즘 그걸 좀 역사를 정리하고 있어서 네. 거기 가는데 웬만한 그러니까 안 나오는 것도 있는데 이미지도 다 와요 거기에. 그래서 그거를 그 주소를 모르면 안 하잖아요. 2010년부터 이제 그 월별로 이제 있는 거 눌러서 링크 하나씩 눌러서 그 거꾸로 내려가고 맞아 있어요. 맞아. 지금. 그렇게 찾아야 돼. 와. 그 주소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 아카이브 내에서만 움직일 수 있거든요. 맞아. 이게 옛날 자료 찾을 때 진짜 필요하긴 하죠. 저도 요번에 그 발표했을 때 옛날에 썼던 기술 찾는데 옛날 기술은 진짜 구글에서 찾으면 이제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안 그렇죠. 나와요. 뭔가 그리고 스샷이 필요한데 네. 당연히 그때 찍어놓은 스샷도 없고 근데 맞아 그때 웹 아카이브에서 찾았던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글루스 종료부터 웹 아카이브까지 하는 얘기를 해봤습니다. 뭐 짧게 얘기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메타에서 또 추가 해고를 예고했죠. 오늘 다 뭔가 슬픈 얘기네요. 빨리 슬픈 얘기 마무리하고 네. 넘어가시죠. 메타에서 뭐 이런 것도 별로 본 적 없는 것 같은데 마크 주커버가 직원들한테 편지를 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10,000명 해고한다. 그리고 5,000개 포지션 여는 거 닫는다 하고 이게 약간 예고 해고. 4월에 기술 부문, 5월에 비즈니스에서 네. 해고할 거다. 그리고 글로벌 조직도 했는데 이제 구체적인 얘기 안 하고 그렇게 하고 자기네 이제 문화 강조. 우리는 뭐 수평적인 게 좋고 뭐 갑자기요? 대면에서. 해고하면서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매니저들 많이 줄이겠다. 음. 그러니까 우리가 실리콘밸리 하면 뭐 사람만 매니징 해준 사람이 있어요 막 이러잖아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사람만 매니징 해준 사람이 있고 프로젝트를 리딩하는 사람 따로 있고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중간 단계가 많아서 그 해고 글에 보면 저 문화를 강조하면서 그런 걸 많이 줄이겠다. 사실 그 매니저급을 많이 문제라고 겸사겸사 줄이는 것 같아요. 같기도 하고. 위계의 깊이를 좀 맞아요, 많이 맞아요. 축소시키는 맞아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실리콘밸리 이런 거 잘 들어보면 위계 이런 거 없이 잘하는 것 같은데 사실 알고 보면 그걸 엄청 줄인다 많은가 그러고 봐요. 있고 그러네요. 사실 메타로 이름 바꾼 게 제일 큰 실수 아니었나 싶은데. 제가 도박을 했을 아니 텐데 불과 몇 달 전까지 여기 강남대로에 메타 광고 날마다 하고 있더니 그래요? 그 뭐 이렇게 강남대로에 이렇게 뭐냐 기둥 엄청 큰 광고판 많이 깔았잖아요. 네. 어디서 깔았는지 모르겠고 거기에 네. 날마다 메타 광고만 하고 아, 있었어요. 그래요? 메타버스 광고. 그래서 저게 도대체 뭐야 하면서 봤었거든요. 왜 굳이 저기 광고하지 그랬는데. 저는 아직도 글 쓸 때 메타라고 쓰면 사람들 이걸 페이스북으로 생각할까? 그래서 항상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가 이렇게 자꾸 써야 돼요. 그게 너무 그쵸. 스트레스 받는단 친절하시네요. 말이에요. 약간 왜냐 아는 사람은 알지만 모르는 사람은 모르죠. 네, 모르잖아요. 요즘 어린 페이스북 친구들은 대부분 모를 것 같아요. 거예요. 그럼 그죠. 이름도 이상해가지고 메타 그러면 잘못 익히면 기사도 그렇게 쓰네요. 페이스북의 모기업 메타가 그죠. 구글도 사실 그 회사 ABC? 이름이 이제 ABC인데. 그쵸. 그 모회사. 그러네요. 근데 모회사는 부를 일이 별로 없으니까. 네. 네, 슬픈 얘기 여기까지 하고, 네. 네, 기쁜 얘기로. 기쁜 얘기, 기쁜가요? 재미있는 얘기 해봅시다. 네, 충선이 얼마 전에 커밋 구름에서 운영하는 커밋 행사죠. 네,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고 오셨는데 네. 그 얘기랑 이제 저의 경험이랑 약간 같이 좀 나눠볼까 해서 네, 충선님을 모셨습니다. 먼저 갔다 오셨으니까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 후기? 짧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아마 제가 블로그에 글도 안 썼을 때고 왜냐하면 영상이 없어서 저도
그땐 그냥 뭐 갔다 왔고 뭐 오랜만에 오프라인에서 행사해서 좋았다. 네, 사람들 보면서 발표하니까 재미있었다. 그리고 뭐 이제 약간 그 2주 전인가 입술이 엄청 제가 찢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 헤르페스처럼 스포가 막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엄청 보기 안 좋은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막 엄청 긴장하면서 또 영상도 녹화한다고 해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발표 전날 다 없어졌어요. 다행이네요. 딱지가 이렇게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들 하고 그랬죠. 저도 이제 되게 오랜만에 오프라인 발표였고 그리고 약간 그 열정이 느껴지는 그 오신 분들의 약간 또 그런 자리가 또 있잖아요 보면은 네 약간 그런 자리여서 되게 좋았고 그리고 그 이렇게 가이드 해주셨던 구름에서 그 조희진님하고 조수연님이 네. 되게 잘 해주신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고 메일 주고받은 메일이 한 40통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우와. 뭐 하여튼 뭐 이렇게 확인하고 뭐 계속 체크하고 거절하셨나요? 안 되는데. 제가 힘들 것 같은데 뭐 그것도 그렇고 그 발표하기 전에 사전 인터뷰 한 것도 약간 좀 처음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그걸 해서 또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제가 한 말보다 더 정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그렇죠. 그 포장을 해주시는 네. 그게 정말 되게 좀 남달랐던 사전 인터뷰 무슨 기대하고 들어가셨어요? 원래 인터뷰하러 온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저는 그거 엄청 무섭더라고요 진짜. 제가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거 했던 이유가 너굴님이 추천해 주셔가지고 약간 멋모르고 그냥 뭐 오랜만에 발표 한번 해야겠다 이 생각으로 했다가 너무 그게 부담이 심하고 그리고 그 뭐지 발표하셨던 분 예전 분 찾아보니까 제가 되게 좋아하고 되게 잘한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너무 많이 발표를 많이 하셨죠. 하셔가지고 그 부담이 하여튼 굉장히 많이 됐었고 그 사전 인터뷰도 부담이 돼서 사실 무슨 말 했는지 잘 모르게 횡설수설하긴 했는데 그 인터뷰 한 것도 블로그에 올려주셨거든요. 근데 네. 어쨌든 정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그죠. 네. 그래서 발표 제목이 뭐였어요? 발표 제목이 성공적으로 신기술을 도입하는 법이라 그래서 제가 원래 발표할 때 기술 발표 말고는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있었어요. 약간 기술 발표는 제가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를 발표하는 거니까 사실 뭐 틀린 정보를 전달할 일이 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말고 약간 커리어와 관련된 거는 계속 좀 그런 게 조심스러운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하는 거는 사실 저의 개인적인 어떤 그거지 다른 사람한테 다 적용될 일이 아니니까 그렇죠. 뭔가 나의 얘기를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제 좀 정한 게 이제 그 성공적으로 신기술을 도입하는 법이라 그래서 약간 레거시 말고 뭔가 신기술 어떻게 도입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했었는데 이게 준비하는데 더 어렵긴 하더라고요 되게. 네.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 되게 많이 했었고 그래서 좀 오늘 이렇게 모이면 좀 여쭤보고 싶기도 했었어요. 실제로 신기술 도입할 때 어떻게 하시는지. 충선님 어떻게 하셨는지 먼저 얘기해 주세요. 제가 그때 했었던 게 그 스토리를 짜려고 신기술 도입했다 실패한 사례를 먼저 3개 얘기했었어요. 오, 재밌다.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던 게 스프링 루라고 아세요? 옛날에 있었는데 그런 거? 아세요? 칸거루 이렇게 네. 돼. 맞아요. 그거 어떻게 되게 하시지? 오래됐는데? 그 되게 오래됐는데 그 스프링 루가 뭐냐면은 약간 네 말씀하세요.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 루비 온 레일즈가 인기를 끌면서 스프링에서 약간 그 루비 온 레일즈스럽게 해서 일부러 이름도 루가 붙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레일즈가 처음에 써보면 좋은 게 이렇게 레일즈 제너레이트하고 이렇게 하면은 뷰랑 모델 막 착착착 다 만들어 주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쓰는데 스프링 프레임워크는 컨트롤러 하나 크리에이트 만들고 그렇죠. 뉴하고 그 뷰 하나 만들고 모델 만들고 서비스 만들고 다 손으로 하잖아요. 그 디렉토리 같은 규칙을 해서. 그래서 이런 거 뭔가 회사에 루비 온 레일즈 도입하기는 좀 부담스럽고 스프링을 하면서 이런 게 없나 했는데 찾은 거죠. 스프링 루라고 똑같아요. 그 레일즈랑 사용법이 똑같아서 루하고 그쵸, 뭐 그런 게 제너레이트하고 딱 쓰면은 그 필요한 파일들 다 이렇게 만들어주고 네네. 그리고 이 스프링 루가 누가 서드 파티로 만든 게 아니라 그 스프링 재단에서 관리를 하는 프로젝트여서 오. 약간 또 믿음도 좀 가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찝찝하긴 하지만 네네. 이거는 뭐 내 선택이 나쁘지 않아 라고 생각하고 막 공부를 해가지고 도입을 했었죠 회사에. 네네. 그러고 한 달 후에 다시 다 새로 만들었죠. 왜요?
아까 이게 결론적으로 별로 장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자동으로 만들어주고 하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더 쓰기가 어렵고 뭔가 그 규칙을 벗어나서 뭐 하기도 되게 어렵고 뭐 업그레이드도 어렵고 그냥 이미 다른 사람들은 스프링 프레임워크 너무 잘 쓰고 있는데 저 혼자 이제 루비 온 레일즈에 빠져가지고 어떻게든 이 회사에서 좀 레일즈스럽게 작성하고 싶다는 그 어떤 잘못된 선택이었던 거죠. 차라리 레일즈 하는 게 낫지. 차라리 그렇죠. 레일즈가 낫지. 왜냐면 레일즈는 초보자들에게서 좀 힘든 게 뭐 안 써 있어 그냥 이게 되면 저게 되고 막 이런 게 많은데 맞아요. 루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것 같고 맞아요. 그래서 루를 실패하고 스프링 부츠를 한 건가? 스프링 부츠도 약간 초반에 비슷하잖아요. 그쵸. 약간 레일- 비슷하죠. 레일즈 비슷하게. 그거를 해결했죠. 루 진짜 옛날에 그래서 스프링 루가 제가 이거 막 고민하다가 그 찾고 너무 기쁜 거예요. 아 맞아, 내가 이런 삽질을 했었자면서 막 스프링 룰을 그래서 구글에서 검색하는데 진짜 자료가 없고 근데 신기한 게 지금도 있긴 하더라고요. 한 1, 2년 전에도 릴리즈를 우와. 했어요. 네, 릴리즈 된 흔적을 본 것 같아요. 쓰는 회사가 있는 거 아니야 아직도? 쓰는 회사가 있을 수도 있고. 아직도 공식이에요. 그쵸. 오. 이건 뭐 스프링 재단에서 계속 하는 것 같아요. 네. 유지보수하는 사람 무슨 이게 텍스트 큐브랑 비슷한 거죠. 내가 쓰고 있는데 이걸 고쳐야죠. 그렇죠. 제이코리도 아직 릴리즈예요. 아, 지난주에 릴리즈 진짜요? 됐더라고요. 제이컬이요? 네, 제이컬이도. 와. 제이컬이가요? 네, 제이코리 아직 예전에 서비스들 아직 현역입니다. 저도 며칠 전에 릴리즈한 것 중에 충격적이었던 게 텍스트 에디터. 그거 누가 트위터에 올려주셔가지고. 텍스트메이트? 텍스트 에디트. 에디트가 뭐예요? 그 텍스트 에디트라고 윈도우 때부터 이렇게 썼던 에디터 프로그램인데 한국에서 만든. 아 그래요? 네. 아, 저는 에디트 플러스 써서 저도 에디트 플러스. 에디트 플러스. 아, 에디트 플러스. 네. 그것도 계속 릴리즈 저는 되고 울트라 있더라고요. 에디트 쓰게. 맞아, 그때 울트라 에디트 쓰시는 울트라 분이 에디트 있었어요. 좀돈 있는 분들 아니죠. 그때는 뭐 방송에서 말하기 애매하죠. 그때 약간 그런 도덕관념이 좀 많이 약할 때. 그때는 약간 근데 저 에디트 플러스 한국 분이 만든 건지 몰랐는데 그냥 한국이었어요, 썼는데. 예. 네, 한국. 네, 네. 네. 그게 있었고 또 두 번째 실패 사례로 얘기했던 게 고언어 도입했던 거. 아, 그게 실패 사례예요? 그쵸. 제 오픈소스도 만들고 입장에서는 하셨으면서 그 얘기를 똑같이 썼는데 그때는 이제 그러니까 제가 그 쭉 해보면서 느낀 게 뭐 하나 오래 쓰면 자꾸 뭘 찾더라고요. 성향이 자꾸 뭘 찾고 조금 분석해봐서 괜찮다 싶으면 도입을 하는데 그때 이제 실패했던 게 좀 많았었던 것 같고 근데 이 고도 그때 엄청 분석을 했죠. 과연 이게 좋을까? 근데 이게 안 좋을 수가 없잖아요. 막 구글에서 만들고 막 사람들 막 다 좋다 그러고 뭐 그리고 그때 심지어 저희 회사에 이 고로 책을 쓰신 분이 있었어요. 그 재윤님이라고 심지어 그 책까지 쓰신 분이 바로 옆에 있는데 네. 이건 뭐 거의 안 할 이유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로 그때 했었던 게 그 우편번호래 그 배송 택배. 택배 이렇게 입력하면은 그 택배 사이트 가서 그 파싱 해가지고 이제 뭐 그 표 형태로 이렇게 해주는 그걸 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약간 좀 방치되고 있고 근데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차라리 Node.js로 만들었으면 지금까지도 엄청 잘 관리되고 있었을 것 같거든요. 필요한 사람들이 기어도 되게 받기 쉽고 근데 이제 고 써보신 분은 알겠지만 고가 그 파싱하는 거 되게 좀 까다롭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 제이슨 처리하기도 되게 까다롭고 막 다 이렇게 미리 다 설정해줘야 되고 근데 그것 때문에 사실 되게 힘든데 그때는 뭐 그냥 너무 좋으니까 도입을 했다가 그때 뭐 잠깐 쓰긴 했지만 사실 이게 Node.js를 쓰나 고를 쓰나 뭐 성능상 이게 뭐 엄청 성능이 중요한 프로젝트도 아니었고 이건 오히려 이제 기여를 좀 많이 받고 그리고 HTML 파싱 빨리 하고 빨리 제이슨 만드는 게 중요한 프로젝트였던 건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냥 쓰고 싶어서 썼던 그렇죠. 네. 프로젝트 특성과 좀 맞지 않았다. 그쵸.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겠죠. 이게 프로젝트가 큰 프로젝트가 아니고 진짜 되게 작은 프로젝트니까 오히려 또 괜찮겠지라고 또 아마 생각을 했을 텐데 뭐 지나고 나서 보면은 뭐 다 그냥 고 쓰고 싶으니까 억지로 이렇게 이유를 만들어가지고 이거 택배 배송조에 초당 1,000,000건씩 하면 성능 차이가 많이 났겠죠. 그죠. 엄청 빠르니까. 그러면 아마 되지 않았을까. 근데 딴 분들은 그때 그거 보고 아 저게 고 도입했다고 맞아. 다 해야 맞아, 된다고 맞아, 하고 여기서는 실패 사례 말 안 해주고 혼자만 알고 있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쵸. 아 그것도 실패 사례고. 그것도 개인적으로는 좀 실패 사례로 보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가 마이크로넛이라고 네. 마이크로넛은 그때 또 한창 했었던 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스프링을 다 쓰고 있는데
이제 뭔가 작게 돌려야 될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람다로 돌리려고 이렇게 알아봤는데 람다에서 스프링 부트가 돌긴 하는데 당연히 그 부팅 속도가 너무 느리고 무겁고 그래서 그게 뭔가 이렇게 서버리스에는 어울리지 않고 그래서 서버리스에 어울리는 그래도 있지 않을까 하고 또 찾다가 마이크로넛이라는 걸 찾았죠. 근데 마이크로넛이 굉장히 그 속도가 빠르고 AWS 람다랑 되게 궁합이 좋고 그리고 스프링 부트랑 되게 비슷해요. 사용법이 되게 비슷해가지고 스프링 부트로 뭐 이렇게 JPA나 이렇게 데이터 관리하셨던 분이면 되게 작성하기 쉽고 그리고 람다에서 빠르게 돌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우리 회사의 미래 기술로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왜냐면 또 그것도 작은 프로젝트였거든요. 그래도 제가 이게 여러 가지 실패를 하지만 큰 실패를 안 하거든요. 일단은 작게 시도해보고 거기서 좀 있으면 이제 더 가는 거고 이제 그런 건데. 좋네요. 네. 근데 이제 마이크로넛을 도입하고 그리고 그 만드신 분도 그때 어디지? AWS 가서 막 만나고 막 그랬었어요. 구글이었나? 그 정도까지. 네. 그래서 약간 그때 약간 좀 이제 간을 봤던 게 이게 조금 있으면 뜰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 좀 빨리 시작을 했으니까 이걸 또 커뮤니티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보자. 약간 했었는데. 마이크로넛 코리아. 그렇죠. 그렇죠. 그랬는데 결국 또 잘 안 됐고 작년인가 AWS에서 그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뭐 자바도 이제 되게 람다에서요? 람다에서 좀 빠르게 빠르게 부팅해주는. 그러니까 결국 다른 부분으로 해결이 됐어. 네.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그래서 그것도 약간 실패 사례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네. 네. 그래서 그때 약간 좀 공통적으로는 기술 자체는 사실 뭐 적절한 데 쓰면 되게 적절한 기술인데 이제 제가 뭔가 특정 기술에 이제 과하게 열광하는 순간 판단력이 흐려지면서 뭔가 그래 내가 이 정도로 진짜 막 그때 막 밤새서 막 찾아보거든요. 한번 도입할 때 그래도. 네. 그리고 혹시 문제 생기면 뭐 내가 수습할 수 있을 정도니까 이제 도입하자라고 하는데 결국 뭐 저 혼자 일하는 것도 아니고 네, 다 같이 일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팀을 좀 고려를 안 했던 게 좀 컸던 것 같고 네 일단 어떻게든 도입해서 사람들이 좋아하겠지. 약간 요런 게 다 세 개의 공통점이 아니었나라고 해서 그때 그렇게 실패 사례를 말하고 약간 뭐 성공 사례는 이제 그 반대기는 해요. 결국 팀을 좀 먼저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특정 기술에 과도하게 꽂혔을 때 한 번 더 생각해라. 네, 약간 그렇게 설명을. 근데 또 그렇게 하면 신기술을 도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쵸. 왜냐하면 팀을 생각하는 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회사나 이런 걸 생각하면 안정적인 선택이 하니까 도전보다는 네. 네 그러면 근데 이제 제목은 신기술을 도입하는 방법이니까 신기술 도입 안 한다가 결론은 아니었을 것 같아서. 근데 그래서 이게 나중에도 또 보면은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신기술 도입할 때 그러니까 좀 작은 프로젝트부터 먼저 해라라는 게 약간 좀 그때 내용의 결론이었고, 그러니까 실패에도 리스크가 작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신기술을 도입을 하면은 결국 사장될 기술이 반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일단 사장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도입을 하고 작은 프로젝트에서 썼을 때 진짜 지금 쓰는 것보다 훨씬 더 효용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거기서 더 쓰는 거고, 거기서 했는데 뭐 효용이 없으면 이제 안 쓰는 거고. 그래서 보면은 실패 사례도 좀 비슷하긴 한데, 그게 만약에 인기가 많아지고 진짜 더 좋았으면 아마 마이크로넛도 계속 썼을 텐데 결국 이게 결론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과정도 안 좋아 보이는 게 좀 있는 것 같고, 네, 그런 부분이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도입해서 좋았던 경험은 없으셨어요? 그거를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또 막상 또 막 찾아보니까 엄청 많지 않아요? 신기술이 아니야. 그런 거예요? 뭐 신기술이 아니야라기보단 그 실패 사례는 사실 다 비슷하더라고요. 도입하게 된 그 이유나 이런 거는. 네. 하지만 인과관계가 없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 막 정리를 하다 정리한 게, 저는 이제 스터디를 해야 된다. 기술 도입하기 전에. 그래서 얘기한 게 도커. 근데 도커도 만약에 그때 도커 코리아 스터디 모임이 없었으면은 아마 도입이 되게 힘들었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때 도커 코리아에서 사실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잖아요. 그때 진짜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막 공부를 열심히 하고 막 사람들끼리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쓰는지 막 알아보고 그러다가 이제 막 도입하고 이러니까 이제 잘 썼던 것 같은데, 결국 이것도 만약에 도커가 망했으면 그렇죠. 네, 그랬을 수 있지만, 근데 어쨌든 그 스터디에 대한 경험이 되게 좋았고 거기서 이제 실제 업무까지 이어지는 게 좋았어가지고 충분히 금방 썼던 것 같아요. 도커 코리아하고 도커 실제 쓰기까지 한 몇 년 걸린 것 같아요. 7, 8년 그쵸, 걸린. 그쵸. 그땐 재밌게 그냥 취미로 했는데
충선님 그때부터 계속 쓰셨던 거죠. 그 지금 생각하면 별 개념 아닌데 그때 그 개념을 이해하는데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그때는 무슨 이미지, 예, 컨테이너. 이거 뭐지? 그러니까 올린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네. 올리고 난 들어가서 파일 고치고 싶은데 어떻게 하냐? 옛날에 맨날 들어가서 써먹고 쳤어요. 여기 한 줄 로고 찍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이런 거 물어보고. 처음에는 로그즈 명령어도 없었고 EXEC 명령어도 없었고 아 맞네. 그러니까 다 도커 올릴 때 무조건 이미지만데 SSH부터 인스톨해요. 거기서 apt 인스톨 SSH. 그때로 남아 있었으면 실패 사례인 거 아니에요? EXEC 아니에요? 그죠. 맞아요. 그게 있었고 또 최근에 했던 것 중에 그 마이 세팅 했던 거 얘기했던 게 그 마이 세팅이 사실 그 뭔가 만들고 싶어서 만든 서비스이기도 하지만 그때 뭔가 테스트용으로 만든 거긴 하거든요. 어떤 또 기술 신기술을 스택? 네, 기술 스택을 뭔가 써보고 싶은데 뭔가 지금 있는데 도입하기엔 좀 부담스럽고 그냥 또 만들기엔 조금 재미가 없고 그래서 좀 무난하면서 재밌는 서비스에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그때 마이 세팅 하면서 그때 제가 테스트했었던 게 다크 모드. 그러니까 다크 모드 너무 유명하잖아요. 근데 한 번도 제가 써본 적이, 그러니까 직접 만들어 본 적이 없으니까 네. 이거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좀 궁금해서 그때 써봤고 그리고 테일윈드. 테일윈드가 그때 한창 막 트위터에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네. 잠깐 써봤는데 좋아 보이긴 하는데 진짜 이거 도입해도 되나 싶어가지고 일단 한번 써본 게 있었고 그런 거 되게 빨리 배우시는 것 같아요. 금방 그쵸. 금방. 아 그쵸 어. 그게 그래도 장점이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그리고 긍정적이죠. 수파베이스 슈퍼베이스. 수파베이스도 뭔가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이게 일단 포스트그레스를 직접 접속할 수 있는 커넥션을 주는데 무료이면서 뭐 REST API도 주고 뭐 그때 하니까 약간 호스팅 비용 영원에 도전하던 프로젝트. 맞아요. 그렇죠. 거의 근데 영원에 도전하는 거가 될까 싶은 것도 있어가지고 그때 수파베이스도 했었고 알고리아 알고리아도 이제 영원에 이제 가까운 건데 그때 이제 했던 그 마이 세팅에서 중요한 기능 중에 사용자의 프로필을 이렇게 다양한 조건으로 검색할 수 있는 그게 있어서 이제 인덱싱이 필요하고 뭔가 서치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검색 엔진 보면은 예를 들어 회사 이름으로 선택을 하면은 그 회사 사람들의 특징만 모아서 다시 그 검색할 수 있게 이렇게 검색 결과가 작아지잖아요. 점점 그런 것들 이제 제공해 주는 게 이제 알고리아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원래는 저희가 솔라를 내부적으로 쓰긴 하는데 솔라는 뭐 개념이 있잖아요. 아 이렇게 인덱싱하고 이렇게 조회해야지 하는데 이 알고리아는 이제 사스 형태니까 사스로 이거를 인덱싱하고 조회하는 게 어떻게 되지? 라고 좀 궁금했어가지고 했었는데 되게 설계 보면서 되게 많이 배우긴 했었어요. 얘네가 그 리액트로 이렇게 뭐 제공해 주거든요. 그 리액트를 이렇게 탁탁탁 조립을 하면은 그 필터 딱 조립하고 리스트 조립하고 뭐 개수 조립하고 이런 것들 되게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있었고 또 마크다운 에디터를 꼭 붙여보고 싶었어요. 그때 그 위주익 에디터만 쓰다가 마크다운은 사실 붙일 일이 잘 없잖아요. 뭐 개발자용 사이트 만드는 거 아니면. 그쵸. 그래서 그것도 한번 붙여봐야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토스트 UI 관련해서 한번 붙여봤었고. 그건 네이버에서 만든 건가요? 네, 네이버에서 만든 거. 아니죠. NHN에서 NH. 네이버랑 NHN 다 다른 네, 건데. 다른 회사입니다. 네. 그것도 이름을 둘이 바꿔서 헷갈리는 회사 중 하나죠. 그리고 그때 이제 영원에 도전하자고 해서 했던 게 AWS SQS랑 그 람다 붙여가지고 뒤에서 뭔가 이제 PDF 만드는 거. 그것도 한번 그때 PDF 만들 때도 람다에서 아마 컨테이너 이미지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었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냥 람다에는 이제 그 PDF 하는 게 안 돌아가는데 그 이미지로 만들어서 올리니까 또 돌아가서 그런 것도 이제 한번 테스트 겸 했었는데 거기서 그래도 많이 건졌었죠. 그때 이제 이후로 쓰고 있는 테일윈드도 계속 쓰고 있고 그리고 SQS랑 람다 요 개념도 되게 잘 쓰고 있고 약간 오래 걸리는 거는 다 일단 큐에 넣고 뒤에 람다 하는데 그 이미지로 만들어서 이렇게 올리고 이런 것들도 많이 쓰고 그래서 약간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되 그냥 뭐 있는 걸 하더라도 약간 좀 새로운 기술을 좀 적용해 보면서 해보면 좋다?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서 성공 사례를 하나 넣고 약간 번외로 마이 세팅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마이 세팅이 나이스 한때 흥했었잖아요. 그죠. 한때 네, 흥했었죠. 제 트위터 타임에 다 마이스 하던 때가 그죠. 있었는데 그거를 네 하여튼 해야 되는데 근데 신기한 게 제가 거기서 이제 크롤러로 또 만들어 놓은 게 그 사람 회원이 이제 가입을 하면은 그 회원분의 블로그 주소를 입력을 하게 해놓고 그 블로그 주소가 있으면은 그 RSS를 이제 읽어가지고 그것도 이제 하루에 한 번씩 클라우드 와치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람다로 크롤링해서 업데이트하는 기능을 넣어놨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손을 안 대더라도
지금 컨텐츠는 업데이트는 계속 계속 업데이트가 된다. 되거든요. 근데 그게 업데이트가 되니까 나름 이제 구글 그 SEU에 잘 걸려가지고 그 구글에서 이제 가끔씩 메일 오잖아요. 뭐 검색 결과 몇 회를 달성했습니다. 그게 계속 올라가긴 하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일단은 그 정도로 하고 약간 업데이트를 하고 싶은 생각은 되게 많은데 네 아직 좀 바빠서 저도 얼마 전에 그래서 스택을 물어봤었죠. 아 네네네네 그냥 뭐 그러니까 신기술 배우는 건 아니지만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뭘 찾다가 슬라이드 쇼에 딱 들어가는데 장표를 4장 넘겼는데 갑자기 광고가 나온 거예요. 이게 뭐야? 아까 슬라이드 쇼 너무 이상해진 것 다시 같아요. 4장을 눌렀는데 또 광고가 나와. 아니 이걸 어떻게 봐? 그리고 뭔가 그 광고 끄기도 되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뭔가 하여튼 보기 되게 불편한. 그리고 저 할 때는 이게 뭔가 이게 광고를 못 끌어왔는지 그냥 검은 창이 한 5초 동안 있다가 와. 아무 진짜 광고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러고 넘어가고 이게 맞아요. 약간 느낌이 슬라이드 쉐어가 특징상 이렇게 보다가 전장표 뭐였지? 갔다 올 수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왠지 그것도 체크하는 느낌. 왔다 갔다 하면 계속 또 뜨고. 광고 뜨고. 아이고. 이거를 근데 약간 제가 좋아하던 슬라이드 서비스들이 슬라이드 쉐어는 좋아하지 않지만 저는 스피커덱 좀 더 좋아했는데 다 망해 가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약간 이글루스랑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에 되게 중요한 슬라이드가 많이 있는데 맞아요. 이 슬라이드 쉐어에 근데 슬라이드 쉐어로 돈 벌기가 이렇게 어려운가? 막 하면서 MS 돈도 많은데 이거 그냥 운영이나 하지 왜 다시 팔아가지고 그러게요. 마이 세팅 쓰시면 되는데. 이제.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그때 말씀해 주셨어요. 슬라이드 쉐어를 하나 만들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저기에 그런 기능이 있었는데 있죠. 그래가지고 한번 물어봤었죠. 여기에서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랑 마지막 장표에다가 광고 넣으시면 되겠네요. 그러네. 중간에 아니면- 넣는 건 너무 아니면 불만이 많으니까. 10장 넘어갈 때 한 잔씩. 그렇게 넣어봤자 어차피 광고 얼마 안 되지 않아요? 그냥 밑에 페이지 아래다 놔두는 게 그쵸. 배너용. 왜냐면 그게 노출이 안 되면 사람들 슬라이드 끝까지 안 볼 거니까 처음에는 확실히 좋을 거. 근데 저도 조금 고민했는데 아마 옆에 메이오는 게 좋긴 좋은데 이거 풀스크린 하면 또 꺼질 거예요. 걔네가 또 알아서 그 디텍팅해서. 근데 슬라이드는 약간 풀스크린으로 그러니까 보는 약간 경우가 저도 많으니까. 약간 이거 그때 지금은 안 하는데 그때 좀 구체적으로 고민을 했거든요. 어떤 기능이 있어야 되지? 진짜요? 광고 왜냐면 이게 다들 돈을 못 버는 거 보니까 이걸 진짜로 하려면 돈 버는 거를 어떻게 벌지 좀 네. 고려해봐야 이게 될 것 같다. 왜냐면 그쵸. 다 실패하는데 내 것만 잘 될 리가 없잖아요. 안 되면 더 안 됐지. 그래서 저도 광고 생각했는데 그럼 풀스크린 넣지 말까? 아니 근데 항상 보이게. 잘 넣으면 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스피커 덱도 깔끔하고 잘 만들었잖아요. 슬라이드 쉐어는 엄청 별로잖아요. 그래서 좀 살아남는 게 돈을 벌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 벌 때는 화끈하게 벌어야 되는데 중간에 넣고 기술적으로 슬라이드 중간에 넣는 것보다 그러니까 앞에도 잘 전체 화면이라도 앞에 넣으면 되잖아요. 그냥 강제로. 그리고 또 제 생각에 제일 중요한 게 결국 광고를 구글이나 이런 거 써서는 단가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직접 소싱을 그러니까 영업을 하거나 하면 진짜 단가 높게 가져올 수 있거든요. 왜냐면 예전에도 보면 한국에 뭐 IT 미디어나 이런 데 보면 쟤네들이 어떻게 돈을 벌지 싶은 데들 가끔 있어요. 그런데 보면 광고가 직접 막 나오는구나. 오라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돈 많이 주는 애들. 그러니까 만약에 IT로 막 슬라이드 쉐어 잘 돼. AWS, 오라클 이런 애들 직접 받아보면 아마 단가가 달라서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을 거야. 그 낙교님은 왜 오늘 안 오셨지? 아무튼 낙교님이 그 보는 일본의 그 갑자기? 블로그 사이트 있잖아요. 퍼블릭인가? 퍼블릭키. 네. 거기도 돈 번 거 가끔 자기 연간 결산 하잖아요. 그냥 걔네들 보면 직접 광고가 많은 걸로 봤거든요. 거기는 그걸로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리어 뉴스고 하지만 제 생각에는 내가 우선 그런 회사들 영업하는 분들 잘 알아야 되는. 그러면 한국에서는 적어도 돈 벌 수 있지 않을까? 그럴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오라클 이런 데서 막 월 500만 원 받아가 그러면 남을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막 팀을 많이 키우지 않으면 약간 아까 호스팅 제로에 도전한 것처럼 그렇게 맞아요. 운영하면 그렇죠. 링크드인이 운영하는 거와 그 비용을 적게 줄이면 사실 돈을 좀 적게 벌어도 되는 게 아닐까. 사시사비치처럼 만들면 손해 보는 것 같고 거기는 막 쿱에 뛰어났으니까 광고도 잘 안 넣어주잖아요. 돈 안 버시려고. 그러니까. 너굴님이 해달라 그러는 것도
그냥 하면 되는데 시스템 만들어가지고 맞아. 최근에 다시 달지 않았어요? 그거 달았어요. 하면 확실히 효과가 있어요? 한번 보려고요. 이번 달에 봐야 돼요. 그래서. 근데 벌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마이 네. 세팅 그래서 많이 나와요? 서버비가? 아니요 거의 안 나오기는 해요. 오. 지금도 안 나와요? 네네네. 그때 진짜 줄이려고 온갖 걸 다 붙였기 때문에 그때 이미지도 사실 예. 클라우드 프론트 얼마 안 나오긴 할 것 같은데 아. 트래픽이 많지 않으니까 그것도 일부러 플레어. 클라우드 플레이 앞에 붙여놓고 플레이 해야죠. 네. 뭔가 하여튼 돈이 안 나오도록 이것저것 많이 붙여놨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리고 하나 마지막으로 그때 얘기했었던 게 하수라 도입한 거. 아 하수라 한참 좋아하시잖아요. 네, 한창 많이 하수라는 썼던 지금도 많이 쓰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아직도 많이 좋아해가지고 하술 한창 이야기하시다 갑자기 수파베이스 이야기해서 아. 넘어가신 줄 알았어요. 아니요. 그게 포스트그레스QL 앞에 GraphQL로 붙여주던 거였네. 그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도 다 지원하고 아. 뭐 MySQL이나 MS SQL도 지원하고 그리고 GraphQL 말고 그냥 REST API도 지원하고 그냥 그러니까 백엔드에 복잡한 비즈니스 로직이 없으면은 그냥 거의 바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스키마 정의만 하면은 바로 API는 사용할 수 있는 네 그거였는데 원래 그거 하기 전에 원래 그 넥서스라는 걸 원래 먼저 넥서스 프리즈마 프리즈마. 네 그러니까 그때 그 이런 걸 찾았던 이유가 되게 단순한 CMS를 쓰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게 설치형으로 쓰고 싶은데 뭐가 있을까 찾다가 이제 프리즈마가 검색하면 잘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관리자 화면도 되게 예쁘고 네. 그래서 이제 프리즈마를 이용을 해서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막 하고 있는데 그때 어디서 이제 글을 본 게 그냥 프리즈마 쓰지 말고 넥서스 프리즈마를 써야 좋다고. 그래서 넥서스 프리즈마를 검색을 해보니까 넥서스가 뭔가 코드 퍼스트 철학을 갖고 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스키마 정의하고 이렇게 붙이면은 이렇게 코드가 오류가 날 수도 있는데 네. 이 넥서스로 먼저 이제 코드로 시작을 하면은 뭔가 이제 에러가 줄 수 있는 약간 철학이 뭔가 그래서 그걸 엄청나게 공부하고 이제 도입을 해야겠다. 네. 그래서 이제 회사 전사에서도 막 발표하고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만들 거고 그러면 넥서스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라고 하고 도입하기 직전에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그 실패 사례가 그 당시에 떠올랐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지금 도입하는 이유는 편하게 쓰려고 도입을 하는 건데 또 이게 순간 빠져들어가지고 네. 지금 뭔가 잘못된 길을 내가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왜 이거 이렇게 복잡하게 쓸 거면 그냥 뭐 스프링 쓰지 왜 이러고 있나라고 할 때쯤에 이제 누가 하수라를 이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하수라 써보니까 하수라는 진짜 아예 그냥 개발이 거의 필요 없는 듣던 직원분이 그렇게 하려면 하수라 쓰죠. 맞아요. 뭔가 그렇게 주위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때 하수라를 도입을 했고 일단 사용하기 너무 쉽고 뭐 GraphQL이랑 REST API 해주고 뭐 기본 조회 당연히 되고 1대_n 이렇게 관계도 해주고 계산함수 뭐 토탈이나 썸이나 네, 맥스 같은 거 해주고 정렬 페이징 되고 인서트 업데이트 되고 그리고 업설트 그런 거 있잖아요. 있으면은 네. 하고 없으면은 새로 만들고 이런 것도 되고 그리고 구독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하수라 가지고 채팅 만들기도 엄청 쉽거든요. 그러니까 하수라에 이렇게 해놓고 그 테이블을 이렇게 구독을 걸어두면은 그 웹소켓으로 이렇게 바로바로 우와. 응답이 오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도 되게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고 그래도 되게 잘된 선택이었다. 그래도 한 번 더 내가 이걸 왜 도입하는지를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좀 성공한 케이스라고 했고 그래서 여기서 얘기했던 거는 그 보통 도입할 때 이유가 내가 쓰고 싶어서 도입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죠. 근데 보통 개발자들이 그러니까 네.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개발자들은 이게 사실 쓰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이 회사에서 필요한 것들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도입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것보다 뭔가 어디서 좋다 그러고 왠지 보니까 마음에 들고 그래서 이제 도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를 조심해야 된다. 멘트는 좀 멋있어 보이고. 맞아요. 그럴 때 그런 거를 그때 조심해야 된다. 네, 그때 조심해야 된다. 라고 해서 이렇게 좋은 사례 얘기하고 실패 사례 얘기하고 해서 얘기를 그때 하고 왔습니다. 끝나고 Q&A도 하셨어요. 네, Q&A를 했는데 Q&A를 진짜 너무 많이 올려주셔가지고 네. 제가 아마 발표 많이 하셨겠지만 가면 뭐 Q&A가 많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Q&A가 한 30개? 와, 발표 잘하셨나. 그러네. 그러니까 그 전부터 이렇게 사전에 받았던 것까지 합쳐가지고 되게 Q&A가 많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서비스에 등록되는 그 슬라이도 건가 보네. 슬라이도 맞나? 같은 네, 거? 그걸로 써서 했었는데
기억에 남는 질문 있으세요? 기억에 남는 질문이 다 되게 어려웠고 되게 아. 대답하기 난감한 것들을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네. 그래도 뭐 우리 신규들 가졌는데 팀장님이 안 된대요. 뭐 이런. 그 얘기를 그 발표할 때 하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팀장님을 설득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신기술 도입을 하려면 일단 잘하는 팀원이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잘하는이라는 게 좀 주관적이긴 하지만 일단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 되게 잘하는 애다. 일단 이런 생각을 받은 상태에서 뭔가 도입을 시도해야 이 팀에서도 좀 공감을 얻고 시작을 하는 거지. 만약 그런 게 아닌데 누가 와가지고 막 이거 좋다는데요? 막 써볼까요? 이러면 누가 그걸 이렇게 받아들이고 하냐. 그래서 이제 좀 잘하는 팀원이 되거나 아니면 팀장이 되면 된다. 팀장이 된다. 네. 아니면 뭐 회사를 차리시면 마음대로 원하는 스택을 쓸 수 있다. 그 내용도 그때 썼습니다. 저도 커밋 행사 끝나고도 좀 여운에 남았던 거는 행사 준비를 되게 잘 해주셨다. 맞아요. 그러니까 뭐 사전 인터뷰도 인터뷰지만, 그러니까 이메일 40통 왔다 갔다 했다고 하셨잖아요. 정말 꼼꼼하게 계속 중간 중간에 물어봐 주시고, 이렇게 뭐 내가 하여튼 발표하기에 불편한 점이 없도록 최대한 그걸 다 미리미리 조율을 해주시고 하셔서 행사 같은 것들, 큰 행사 같은 것들 되게 많이 해보신 분인가? 이런 생각들도 많이 들었고. 그때 뭐 처음 그 사전 인터뷰를 하는 날 약속장 네. 날이 있었는데 그때 되게 한 2-3달 만에 오랜만에 큰 장애가 터졌어요. 그날 오전에. 엄청 피곤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뭔가 약속을 되게 그 전부터 잡아놓은 거잖아요, 사실. 그쵸. 근데 그때 도저히 안 돼가지고 오전에 일단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 지금 오늘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참석이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고 이제 알았다. 일단은 장애에 집중하시라고 했는데 다음날 또 문자를 주신 거예요. 혹시 뭐 어제 일은 잘 해결되셨나요? 이렇게 하는 게 되게 하여튼 감사하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도 되게 잘 챙겨주셔가지고. 보통 그렇게 연락 안 하는데 보통은 이렇게 발표되세요? 네 하고 이제 뭔가 주제 좀 얘기하고 네. 끝나고 오히려 나면 보통 제가 더 불안한 경우가 발표날까지는 아무 있어요. 얘기도 없죠. 당일날 이제 가는 길에 30분 전에 오고 계세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게 네, 첫 통화 그쵸. 보통 이렇게 맞아요. 하고 저도 가끔 행사 주최하면 이제 발표자 막 이렇게 요즘은 그럴 리 없죠 하면 까먹진 않았겠지? 그 당일날 맞아요. 어제 한번 연락할 걸 그랬나? 맞아요. 이런 불안함 좀 있을 때 맞아요. 있거든요. 맞아요. 발표 혹시 커밋에 발표할 기회가 되신다면 꼭 해보시면 좋을 것 이건 같아요. 한 달에 한 번씩 해요? 네, 지금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 같고 최근에 양수열님 예. 하셨던 지금 거 보니까 다음에 했네요. 저는 그때 하신다는 거 듣고 그때 아마 재택하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 휴가였나? 아까 집에 있었어요. 근데 6시 반에 트위터에 이제 뭐 발표 얼마 안 맞아요, 남았다 맞아요. 이렇게 해서 30분 뒤에 하시구나 봐야지. 그러고는 좀 정신 차리니까 갑자기 8시가 됐어요. 맞아. 축소님 발표 들으려고 그랬는데 근데 영상도 안 보이고 막 그래가지고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상. 네. 너무 부끄러워서. 아유, 재미있는데요. 이렇게 만들어도 재밌는데 풀은 얼마나 더 재밌을까? 청중은 몇 명이 나와요? 여기는 판교죠? 여기 위치가. 네네네. 제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맥스 인원수가 있었어요. 50명인가?를 하고 이제 노쇼까지 좀 고려해가지고 약간 더 받는 걸로 알고 있고, 근데도 되게 많이 와주셔가지고. 네. 판교에도 확실히 개발자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많아요. 서울 그쵸, 사시는 그건 분들이 맞죠.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네. 원래는 옛날 같으면 안 왔을 것 같은 사람들. 멀다고. 그렇잖아요. 이제는 판교 안 분당 멀- 오는 것 그쵸. 사람들이 좀 많이 부담스러워했어서 지금도 그렇긴 한데. 근데 오히려 이제 서울에서 왔다는 느낌보다는 이제 근처에서 오셨다는 느낌도. 그럴 것 같아요. 퇴근길에 아무래도 들리는 서울에서 퇴근길. 오긴 좀 부담스러울 서울에서 것 올리긴 같아요. 그렇죠.
뭐 분당 살지 않는 이상 내려가면서. 그래서 뭐 그쪽에 있는 회사는 그냥 저녁에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최근에 뭐 인프런도 봐도 그렇죠. 네, 뭐 저녁에 퇴근길 뭐. 퇴근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인프라는 거기 있으니까. 네, 그렇게 컨셉 잡아서 네. 하더라고요. 저는 퇴근길 그래서 당일날 오전에 공지하고 오후에 가는 정도 왔더니 그런- 그렇지 않고 그냥 3주 뒤에 하는데 이름이 퇴근길 뭐 더드JS 뭐 이런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계속 그런 거 많았으면 좋겠다. 근데 개발자 많으니까 그런 거 괜찮은 것 같아요. 사람들 판교로 많이 오게. 아 그래요? 왜요? 이렇게 판교를 이렇게 모으려고 하시는 전 거예요. 분당에 살기 때문에. 퇴근길 테헤란로 이런 거 하나 만들어주시죠. 퇴근길 테헤란로 할 데가 없잖아. 너무 비싸. 인프라는 누구 테스트 캠퍼스? 네.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이런 발표 기획했던 것도 좀 생각이 나긴 하더라고요. 옛날에 진짜 열정이 있어가지고 그 도커 코리아 한창 할 때 그때는 그 발표자 하면은 발표자 분들이랑 식사도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 하기 전에 이제 뭐 시간 되시는 분 오셔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보통 이렇게 행사 주최하면은 하루 전날이나 그 당일날 전화하고 거의 끝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 뭔가 그때는 더 열심히 해보겠다고 막 식사 자리하고 막 이야기하고. 그렇죠. 네. 그때는 뭐가 그렇게 열정이 넘쳤었는지. 네. 그래서 하다 보면 그렇게 막 그러니까 익숙해지니까 맞아요. 그 준비하는 게 익숙해지니까 그렇게 막 공이 많이 든다는 느낌 없고 저희도 44비스도 그때 한번 행사했었잖아요. 자유자 주가 행사를 했어요? 행사는 아니고 굿즈? 그러니까 44비치가 한 건 아니지 사실 44비치가 한 건 아니고 그 도커 뭐 네, 하시코프 코리아에서 하는데 44비치가 굿즈를 그때 책을 막 만들고 그랬었거든요. 사실 맞아, 이제 맞아. 제가 하고 막 그게 그랬었는데 44비치 만든 거예요? 그냥 해시코프 너굴님 뭐 유지해서 만들었어요. 만든 제가 거예요? 했었어요. 제 글도 있었는데 네, 그게. 맞아요. 너굴님이 맞아. 책을 만들겠다고. 네. 아 맞아요. 그게 한번 44비치였나? 만들어 보겠다고 해서 만들어 보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무크지 맞아요. 같은 거죠. 이게 사람이 맞아, 맞아. 다 비슷해가지고 네. 44비치 산 거지. 컨테이너 코리아 산 거지. 해시코프 유저그룹이 진짜 기억이 나네요. 네. 근데 그런 것도 해보면 그냥 하던 대로 계속 하면 되니까. 근데 지금은 한 2, 3년 동안 그런 행사를 준비를 안 했다 보니까 맞아요. 다시 하려고 하면 되게 깝깝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어떻게 했지? 맞아요.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그 걱정한 사람들도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하고 오래된 사람 빠지고 새로운 사람 오면서 그 노하우가 점점 가는데 이제 끊긴 거죠. 그쵸. 그 사람들 이제 이따 다 안 했으니까 이제 못했다. 그러고 빠지고 새로운 사람들이 이제 노하우 없이 그 행사를 또. 이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그래서 학교들도 그것 때문에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학교 그럴 것 동아리도 명맥이 다 끊어지고 대학교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도 다 그 서클들 이런 것들이 선생님들도 이미 많이 그동안 뭐 이제 이렇게 회사 학교 옮기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클 맡고 계시던 선생님 가버리면 이제 흐지부지 되는 경우도 많고. 이제 그냥 챗GPT한테 물어보면 되나? 맞아요. 챗GPT가 행사 기획 진짜 기가 막히게 해주더라고요. 해줘요? 물어보셨구나 또. 제가 뭐 행사하는 것 때문에 뭐 행사할 건데 뭐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로 시간표를 짜줘. 그러면은 시간표가 쫙쫙쫙 나와요. 오. 진짜 너무 신기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개발자 행사 4시간으로 만들어줘. 그렇게 하면 해줘요? 너무 정보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막 뭔가 써줘요. 네. 1번 기술 강연 및 워크샵 1시간 30분. 선호하는 기술 분야나 주제를 다루는 강연자를 초청하여 발표를 진행합니다. 2번 코딩 대회 1시간 30분. 빡세다. 대회를 커진다. 참가하는 참가자들은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고 가장 빠르게 만든 사람에게 상금을 수여합니다. 3번 네트워킹 30분. 그리고 4번 게임 시간 30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 좀 그럴듯하네요. 조건 그럴 좀 듯해요. 주면 점점 해주더라. 저는 저런 거는 별로 안 써보고 그냥 이렇게 보통 장명이 제일 어렵잖아요. 장명할 때 좀 도움 되더라고요. 뭐라고 대답해줘요 그럼? 나 뭐 이런 거 만들 건데 저 뭐지 그 슬라이드 아까 얘기한 슬라이드 사이트도 슬라이드 거면 슬라이드 쉐어도 있고 제가 스피커 덱도 있으니까 그럼 이름이 뭐여야지? 약간 아직 구체적인 기억도 없지만 항상 이름부터 생각하잖아요. 도메인도 사야 되고 하니까 도메인 사야 되니까. 그래서 이름을 막 생각하죠. 이름을 뭐라고 하지? 거다가 약간 스피치 허브 이런 거가 괜찮나? 근데 이게 약간 콩글리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그 스피치라는 말을 걔네한테 좀 잘 들리나?
아니면 뭐 스피커브라고 했나? 하여간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스피커가 그냥 그렇게 말하면 영어 듣는 사람이 발표자로 느끼는지 우리 뭐 마샬 스피커 이런 걸 네.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그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좋은 했는데 뭐 그렇게 하면 너무 이렇게 말하는 것만 되니까 뭐 글도 담고 나는 거 하려면 그래서 서비스 이름으로는 너무 한정적이라서 안 좋을 수 있다. 오. 막 이런 얘기를 막 해주는 거예요. 맞아. 그럼 네가 추천해봐. 뭐 이러면 이렇게 막 이렇게 한 3개, 한 10개 해봐. 그러면 이렇게 또 약간 무아지경에 빠지죠. 대화하면서 어디까지 대답하나 보자. 그렇죠. 근데 또 그렇게 하다 보면 괜찮아 보이는 게 좀 있기도 하고 좀 생각도 좀 정리되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네. 오늘 얘기도 챗GPT로 또 끝나는 그러네. 네, 느낌이네. 빨리 네. 전문가를 모셨어야 되는데. 그러게요. 오늘 긴 시간 또 재미있는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오늘 너무 재밌네. 또 와야겠어요 진짜. 네, 또 오세요. 또 오세요. 그 충선님 그 예전에 하던 그건 다시 안 하나요? 스타트업 53. 스타트업 맞아, 53? 그거가 이제 완전 바뀔 것 같아. 진짜 그때는 저도 요새 딱 생각났던 게 AI로 이제 도메인 만들어주고 이런 서비스를 훨씬 좋아졌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희 막 도메인 만들어주는 서비스 찾고 고데디, 그랬었는데 간디 네. 뭐 이런 거. 근데 이제는 그냥 물어보고 일단 말씀하신 대로 AI 서비스한테 AI 버전. 이런 스타트업을 만들 건데 그 도메인 이름 추천해줘 막 이렇게 이제 바꿔야 되지 않나. 오. 네. 그러면 전에 기획으로 하시고 이제 새 시대 앞으로의 시대로 맞춰서 하나 다 챗GPT한테 물어봐. 기술은 뭐 쓸까? 코딩 해줘. 스타트업 위드 챗GPT 이렇게. 그럼 괜찮네요. 오. 어디까지 되나 보자. 아, 비즈니스 모델대로 물어보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네, 좋네요. 네, 그럼 충성님이 준비해 주실 거라고 믿고 언젠간 또 오늘 여기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